자, 교재 11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펼치는 것도 정말 오늘은 아주 나긋나긋하시네요. 천천히 그냥 힘들어 하시면서 펼쳐요. 자, 거기 보면 권리분석이라는 게 있죠. 네, 이 권리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권리분석은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쟤네들의 특징은 뭐냐? 담보권적 성격으로서 등기된 거예요. 담보 물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압류는 압류는 물건일 수 없어요. 담보권적 성격을 지닌 것 중에서 등기된 것, 이런 것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이걸 중심으로 후순위 권리는 말소된다는 거예요. 후순위는 어떻게 된다? 선순위로 얘보다 위에 있는 용익물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는 인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와 무관하게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인수되는데, 단 이 유치권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게 뭐냐면 보통 압류라 그래요. 여기서의 압류하고 여기서의 압류가 좀 달라요. 압류는 국가가 붙잡는 걸 압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압류할 적에는 보통 뭐냐면 국세청의 압류가 압류예요. 그리고 가압류라는 건 개인 채권 갖고 개인이 이제 등기해 놓으면은 그때는 가압류가 돼요.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그래 놓다 보니까 국가가 붙잡는 거니까 일종의 압류야. 그런데 이 유치권의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뒤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면은 얘는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 이야기로서요. 이게 말소란 용어도 사실은 좀 안 어울리네요.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은 인정이 안 돼. 말소라는 경우보다, 왜냐면 여러분들 유치권은 등기된 거야 아니야? 그래 놓다 보니까 말소라는 얘기가 안 어울리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법률 용어 선택도 참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소 기준 권리하고 연결시켜서 적어도 권리 분석의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는 살아남고 어떤 권리는 죽는가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뭐다?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게 지극히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지금 이 이야기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틀려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이거 여기 보십시오. 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선순위이고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경우는 인수된다. OX. 자, 여러분들 가압류보다 지금 뭐래? 그러면은요,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누가 말소 기준 권리요?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 등기 중에서 뭐인 거? 제일 앞에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야. 뭐가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보다 뭐래? 후순위라면 무조건 어떻게 돼? 말소된다는 거요. 아니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틀린다니까. 난 왜 틀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해요. (1등이면) (2등이면) 그래요. 근데요 이런 게 또 틀려. 자, 가등기담보가 근저당보다 선순위일 때 인수된다. OX. 가등기담보가 근저당보다 선순위일 때 인수된다. OX. 왜 대답이 없어? 뭐라 그랬어요? 이 가등기담보의 성격은 용익물권이나 대항물권을 요건을 갖춘 임차권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개 자체가 곧 뭐야? 말소 기준 권리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소 기준 권리로 얘가 어떻게 돼? 말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쪽에 적혀있는 말소 기준 권리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애들이야? 말소되는 애들이야.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살아남는 게 중요해? 돈 받는 게 중요해? 얘네들은 내 순번에 의해서 나도 돈 줘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돈 받는 게 중요해. 살아남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는 당연히 말소되는 거고 그거보다 후순위면 말순위인데 여러분들 가등기담보가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이 저당권이보다 이게 앞에 있으니까 1등이면 살고 2등이면 죽으니까 얘는 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자체가 무슨 권리야? 말소 기준 권리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일 때 인수된다. OX. 무슨 소리야? 얘네들은 전부 말소되는 애들이야. 됐어요? 다만 얘네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얘네들은 돈 받는 게 우선인 권리야? 아니면 거기서 사용 수익하는 게 우선인 거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얘네들의 경우에는 1등이면 어떻게 되고? 살고 1등 아니면 그게 중요해. 얘네들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1등 살고 2등 죽는다의 문제라면 밑에 있는 애들은 다른 거 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 재판을 보십시오. 자, 경락이 3억 4천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요, 배당이 들어가겠죠? 이 친구 얼마죠? 이게 1등이요. 그러니까 얼마죠? 1억. 이 친구 얼마죠? 예? 자, 가압류는 후순위 물건과 동순위다야. 권리 분석의 두 번째요. 뭐요? 가압류는 물건이요, 채권이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물건과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에서 앞서서 뭐일 뿐이야? 동순위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동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주면 지금 얼마 남았어? 2억 4천이니까 1억 3분의 1이니까 얼마? 이 얼마요? 예? 8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 얼마? 저런 배당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자, 3개가 안분배당 됐죠? 그래서 얘 얼마 뭐 찾아갔어? 8천 찾아갔어요. 그러면 남는 게 8천 찾아갔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1억 6천 남았죠? 1억 6천 갖고 얘네들은 다시 안분배당하는 거예요? 이제 순위 싸움하는 거예요? 왜? 물건이요. 물건은 순위 싸움이야. 그러니까 1억 6천이니까 얘한테 얼마? 1억. 얘한테 6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다시 순위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야. 얘와 얘 누가 앞서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의 기본 원칙 중에 이게 있어요. 동구에 있을 땐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 있을 땐 접수번호에 의한다. 얘네들은 동구에 있어 아니면 별구에 있어? 얘는 을구에 있어요. 얘는 갑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뭘 비교해봐 서로? 접수 언제 했냐고 접수번호를 비교해봐요. 누가 먼저 있겠어 번호가? 얘가 먼저 있어서 3등이고 얘가 4등 인정됐다는 거. 그래서 다시 얘는 얼마? 1억. 얘는 얼마? 나머지. 저렇게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가압류는 후순위 물건과 뭐다? 동순위야. 그 다음 가압류는 그래서 안분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뒤에 것들도 그냥 안분배당한 액수에 의한다. 뒤에 거는 다시 논한다.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라서 다시 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위번호와 접수번호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랬어요? 가압류는 후순위 물건과 뭐다? 동순위. 어렵소. 할만하오? 할만하죠? 그거 기억해 주시라고요. 권리 분석의 두 번째요. 자, 아까 걸 연장해서 해볼게요. 임차권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 임차권은 어떻게 돼요? 경락 3억 천에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배당 어떻게 되죠? 1억.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대항력 말고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날짜는 언제예요? 얼마? 7월 5일이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7월 5일인 얘네들과 뭐다? 동순인 거예요. 같은 7월 5일인 애들하고. 그래서 얼마 남았어? 2억 1천이 남았죠. 2억 1천 갖고 얘는 얼마? 예? 얘는 얼마? 다시 어떻게? 다시 해야지. 그래서 얼마? 얘는 이런 배당이 이루어져요. 왜? 두 개는 뭐라고? 순위번호, 접수번호에 의해서 다시 쌈한다는 거예요. 남은 액수 갖고. 됐어요? 임차권은 그죠? 날짜가 같을 때는 뭐 한다? 후순위 물건과 동순위야. 날짜가 같을 때는.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런 경우에 배당을 봅시다. 여기 얼마죠? 1억 줘야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누구와 동순위? 예? 얘와 동순이야. 그죠? 예, 동순이니까 같이 얼마 남았어? 다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얘가 얼마 받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 불만 있어? 얘네끼리 동순위로 취급해. 그럼 1억 1억이니까 얼마 받을 수 있어? 남은 게 3억 천이요. 아까 제가 2억 천, 3억 천이잖아. 여기 썼잖아. 3억 천이니까 지금 남은 게 얼마야? 2억 천이니까 동순위로 1억씩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같이. 그리고 나서 얘는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동순위가 몇 개인가의 문제를 논할 때는 항상 저런 식의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당연하죠. 그거 당연하지. 그거야. 저기는 소유권 이전형이면 걔는 저기지. 받을 게 없지. 자, 이 경우를 봅시다. 일단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11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제시된 것이 2016년 3월 31일 날 그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3월 31일까지는 그 밖의 지역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였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얼마였죠? 4,500이었죠.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자, 다시요. 여러분들 지역이 2014년 몇 월 며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얼마? 3월 30일까지는 여러분들 지역이 얼마? 4,500에 1,500이었죠. 그리고 2016년 3월 31일 이후에는 얼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요, 지금요, 얘는요, 언제 존재했던 거요? 여기였죠.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 최우선 변제 주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1순위로 얘가 얼마 받아? 일단 1억을 받아가요. 얼마요? 1억을 받아가. 그 다음 요 범위에서의 문제는요, 다시 얘에 대해서 얘가 최우선 변제 신청을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신청을 다시 최우선 변제 심사를 다시 하냐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죠? 그래서 얘는 일단 1억을 받아갔어요. 지금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경락대금 남은 게 1억이 남았죠. 이 1억에 대해서 만약에 얘한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준다면 얘를 얼마를 줘야 돼? 예? 1,700을 줘야 되고, 얘에 대해서 1,700을 뺀 8,400을 300을 주는 것이고,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안 된다면 얘 얼마? 얘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인정돼, 안 돼? 안 되니까 1억을 먼저 줘. 문제는 이런 배당이 이루어진다, 이런 배당이 이루어진다. 한 번 죽었을 때. 예? 법원의 배당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거예요. 얘 먼저 얼마 줘? 1,700에 대한 요 배당 해준다는 거예요. 판례예요, 그게. 판례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담보물권 설정된 그때를 기점으로 다 적용을 어떻게 한다? 달리해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먼저 하고, 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 먼저 배당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다시 해. 근데 얘는 뭐냐면 2017년이니까 여기야. 여기. 그때는 얼마야? 5천에 대해서 1,700이니까 얘에 대해서는 얘 최우선 변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여기가 1,700 배당이 이루어지고 8,300이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임차권에 대해서는요, 저와 같은 배당 문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게 많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이때 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었어. 확정일자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요거 최우선 변제 1,700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야. 그래도 뭐만 있으면, 예, 대항 요건만 가지고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는 인정한다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안 하면 못해요. 이거 하지 말 걸 했나? 그만. 이거 임차권에 대해서 두 번째 쓴 거는 기억해요? 두 번째 쓴 건 뭐였죠? 후순위. 날짜가 같을 적에는 뭔 취급해? 동순위 취급. 그리고 저기는요, 가압류는 아예 후순위 물건들하고 다 안분 배당 이루어지고. 됐어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임차권은요, 날짜가 같을 때 안분 배당이야. 그죠? 날짜가 같을 때만 안분 배당이야. 그런데 가압류는 어떻게 됐어? 날짜가 같을 때 아예 후순위 물건하고 한꺼번에야.
한꺼번에 안분배당이야.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알죠? 그렇게 된다는, 다시. 임차권하고 저기에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자, 1순위가 가압류야.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근저당이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뭐였냐면은, 가등기 담보요. 그래서 이게 1억이고, 이게 1억이고, 이게 1억일 때 경락이 얼마 이루어졌냐? 경락이 2억 5천에 이루어졌어. 2억 4천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1순위 얘는요, 예를 들면 이거야. 얘는 7월 5일이고, 얘는 8월 9일이고, 이거 가압류 잡힌 거는 7월 1일이야. 그러면은 이 가압류에 대해서는 후순위 물건하고 다 한꺼번에 어떻게? 안분배당 해버린다는 거예요. 순위에 이렇게 상관없이 얘네를 다. 그래서 얼마? 여기? 8천이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이게 임차권일 때는 뭐일 때요? 이게 가압류가 아니라 임차권자였어. 이게 7월 5일이었는데 7월 5일이라고 하면은 싸움할 수가 없는 게 대항력으로는 얘가 몇 등이야? 대항력권을 7월 4일날 갖췄어. 대항력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뭘 행사할 수 있어? 대항력을 행사해서 나 이 집에서 안 나갈 내가 돼. 뭐 할 수가? 대항력을 행사해서 나 이 집에서 안 나갈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항력 같은 7월 5일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대항력으로는 몇 등? 대항력은 뭐만 갖고? 이것만 갖고 하잖아. 그런데 7월 4일 날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대항력은 언제 생겨? 7월 5일. 0시에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가고 살래라고 얘는 주장할 수 있는 애야. 그게 아까 저기야. 선순위 용물권과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뭐 한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애야, 얘가. 근데 얘가 배당을 요구했어. 뭘 요구했어? 얘가 배당을 요구했는데 배당 경락이 얼마 이루어졌냐? 1억 5천에 이루어진 거예요. 경락이 얼마야? 그러면 얘는 누구와 동순위로 봐? 배당은? 얘랑 동순위 봐. 얘까지 가는 거야. 아까 가압류는 얘까지 동순위잖아. 근데 얘는 얘하고 같은 7월 5일인 얘하고만 동순위야. 그래서 얼마? 7,500. 7,500의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못 받았어? 2,500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뭘 주장한다? 대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 2,500 줄 때까지 안 나가라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했을 때? 배당 요구했을 때. 그래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겸유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 전액을 받지 못했을 시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2,500에 대해서 대항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경락인으로부터 2,500을 받고 그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임차인은 그래서 저거 다 받는다 못 받는다. 그리고 이때 근저당권자는 얼마 보호받았다? 7,500. 그리고 가담보는 한 분도 못 받죠.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권리분석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익혀놔야 될 그런 내용들이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와, 말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나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그런 용어를 써요. 여기는. 그럴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전액 반환받지 못했을 시에는 뭐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대압력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임차권자가 다른 물건과 동순위일 때는 어떻게, 무슨 배당? 예, 동순위인 애들만 하고 안분 배당이야. 가압류의 경우는 후순위 물건자 전부와 어떻게? 안분 배당이야. 그 차이점이에요. 됐어요? 그냥 이 정도로 할 거예요. 이게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하면 경매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하고 제가 경매 그거 그렇게 죽으라고 수업할 필요 없잖아. 한 문제. 그죠? 네, 그 다음.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2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20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나요? 경매와 공매를 비교하는 내용이 적혀 있죠? 예, 경매, 공매 비교. 일단요, 여러분들, 공매가 뭐요? 공매는요, 공개 매각 형태를 취하는 것 모두를 다 공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건을 팔고 살 때는 다 뭐의 형태를 취해?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입찰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뭐의 문제일까요? 이게 다 공매예요. 뭘 판다, 국가나 지방자치. 제가 이제 와이프네 저기서, 야, 모니터, 우리 좀 사무실에 좀 모니터가 좀 많이 필요한데, 모니터 못 쓰는 거 학교에서 버리는 거 좀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된대. 왜? 재물 저기에 다 잡혀가지고 공개 매각 아니면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고서 설치하면서 걔네들이 이거 다 하면서 금액 쳐가지고 그걸 하더라고요. 나도 그 금액에 살게 했더니 또 그러는 거야. 가족관계에 놓인 사람한테는 그거 안 된대. 그래서 결국은 못 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매에 모든 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모든 게 다 공매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여기서 하는 이 공매만을 여기서 우리는 지금 다루어요. 그 경매와 공매를 비교한다고 할 때 그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요. 은행권에서 공개 매각 형태하는 그 공매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권에서도요, 제2금융권이냐, 아니면 또 무슨 은행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하고, 또 그 물건이 어떤 식으로 담보가 설정됐냐에 따라서요, 굉장히 많은 공매를 주관하는 공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많은 공사들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데가 어디다? 자산관리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 두 가지 형태로다가 일단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압류부동산 공매는요, 그건 뭐냐면 세금 못 낸 공고예요. 뭘 못 낸 거야? 그래서 국세청이 세금 못 낸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소기준권리에서 압류, 가압류 그거 적혀 있죠? 그럴 적에 여러분들 국세청이 압류권자인 국세청에 의해서 하면은요, 경매가 이루어지질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이루어져요. 다시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1순위가 압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에 3순위가 가압류가 있었어요. 4순위가 뭐가 있었냐면은, 저기가 가등기 담보가 있었어요. 예. 이건 어디였냐면, 이런 식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얘가 하는 것들은 뭐야? 얘네들이 경매를 신청하면, 얘가 신청하면 경매인 거예요. 단
얘가 신청하면 경매 중에서도 무슨 경매? 경매 중에서도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인 거야. 얘와 얘가 하게 되면 그건 임의경매인 거야. 담보물권 실행에 의한 경매고 얘는 가압류 들어온 거 이걸로다가 경매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판결문이나 집행권은 바꿔가지고 한 거야. 반면에 얘가 신청하면 공매로 얘가 한쪽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들어가고 할 적에 한 개의 경매 절차가 있고 하나의 또 다른 공매 절차가 있게 될 적에는 하나의 절차만 하고 하나 절차는 중단한다. 두 개가 따로 진행한다. 네, 따로 진행해요. 얘는 얘대로 진행되고 얘는 얘대로 진행돼요. 그러면 이때 이 공매할 적에 그리고 이 경매할 적에 각각에 있어서의 최초의 최저 매각 대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엄청 차이나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두 개가. 얘는요 3억인데 얘는 4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최초. 보통 어떤 게 비쌀까요? 처음에 출발할 때. 예? 예, 이쪽이 오히려 비싸게 해요. 이쪽이. 왜냐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이런 데서 많이 받으려고 어떡할까요? 많이 받으려고 그 저당권자 저기한테 그 감평인한테 대충 예.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압류. 국가는 있잖아.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지워버리는 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공무원 입장에서 지도인데?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보통 여기 게 최저 매각 대금이 처음에 비싸게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개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 공매가 시작될 때 이런 거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다 적혀 있잖아. 공매하는데 이걸 그로 바람에 모두 또 해? 누군가가 경매도 신청할 수 있다니까. 이게 다 적혀 있어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깨끗해 아니면 더러워. 압류부동산 공매의 특징은요. 명색은 이름은 공매지만 그 성격은 경매예요. 압류부동산 공매. 공매의 탈을 쓴 경매야. 뭐라고요? 거기다 써. 압류부동산 공매. 공매의 탈을 쓴 경매예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 형태를 취할 뿐이지 그 성격은 경매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4억의 경매가 들어갔는데 한 번 유찰돼요. 한 번 유찰되면 뭐 30%야. 그러면 4, 7이 28. 두 번 유찰되면 2억 8, 아니죠. 40, 그러니까 1억 9,60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4억짜리가 두 번만 유찰되면 얼마가 돼? 이게 77, 49, 그래서 49%. 그래서 얼마냐면은 50%가 채 안 돼요. 50%가 채 안 되게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이런 데서 먹을 돈 있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지가 들어가서 사버려. 얘가 들어가서 어때? 사버리면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돼? 말소 기준 권리인 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돼? 말소돼.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 아니면 지저분하다. 해서 누가 샀어 근데? 국민은행이 샀거든? 근데 이것들은 싹 지워졌죠? 근데 국민은행이 저걸 사면 저거 사가지고 뭐 할 거야? 저게 갖고 있어봤자 기업무용 부동산으로 세금만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산 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에 대한 공매를 위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있어 이제 다 지워졌어. 다 지워졌으니까 더러워 깨끗해. 그래서 매매와 다를 바 없게 돼요. 한마디로 뭐처럼 돼버려? 일반 명칭은 공매지만요 실제로는 매매와 다를 바 없어요. 됐어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자 12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는요 거기 옆에 있는 법원 경매와 비교를 했을 때 유찰시 저감률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어떻소?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없어요. 한마디로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다를 바 없어요. 다만 명색이 공매라고 유찰시에 저감할 때 저감률만 어때? 저감률만 작아요. 자, 공매가 저감률이 작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경매는 한번 유찰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매각을 하죠. 그럼 세매각의 경우에는 매각기일을 다시 잡아서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 뭐 이걸 다시 잡아서 지정하고 공고하고 다시 통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기간이 길어지는데 이 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매는요. 예를 들면 이거야. 최저매각대금이 40%이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요. 7일 간격으로 뭐가 40%야? 최저 매각이 얼마? 4억. 4억이었으면 7일 간격으로 첫날 4억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수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3억 6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다음 수요일 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버려? 일주일 간격으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열흘 동안 한꺼번에 했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가지고 저 10%씩 차감하면서 열흘 안에 쭉 한 거야. 그럼 딱 눈치 봐가지고 그땐 재밌었어 진짜. 한 7일이나 8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가가지고 꽂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은 확 맞다. 이게 쭈루루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날까지 마지막 경매일이야. 아니 마지막 공매일이요. 그래서 이날까지 끝나서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러면 다음번에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다음번에 최저 매각대금 이거를 다시 잡아요. 법원 저기에서 이걸 다시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 최저 매각대금이 반드시 싸지는 거야.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최저 매각대금을 잡아가지고 다시 7일 간격으로 이렇게 쫙 해요. 그래 놓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게 차감률을 갖다가 크게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간격으로 둬요. 저렇게. 됐어요? 예.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뭐다? 공매예요. 그래 놓다 보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도 명색이 뭐라고? 공매라고 유찰시 저감률만큼은 10%야. 됐어요? 그리고 법원 경매는 반드시 20%요. 저감률이 20%, 10%, 30% 다 있어. 그러니까 10%에서 30%라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저감률만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자, 유찰계약. 유찰시 법원의 경우에는요, 수의계약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경매는 불가능해.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요 사이에 A라는 사람이 내가 3억 3천에 살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가지고. 그럼 자산관리공사가 저기다 전화를 해요.
어디? 국민은행에게. 그럼 국민은행에서 그래?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회의해. 그러면서 아이 그러자.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수의계약. 근데 경매 그거 돼? 큰일 나지. 이게 공매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뭐요? 내 마음대로 계약.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이 여러분들 요 얘기야. 여러분들 매매 수의계약이 아니야. 매매가 전형적인 수의계약 아니야. 내 마음대로 계약하냐. 매매. 봐봐. 내 물건 언니가 4억에 사겠대. 언니가 3억 8천에 사겠대. 그래? 언니 사. 4억에 사겠다는 사람을 빼고 내가 3억 8천하고 계약했어. 이 언니가 법원에 나 소송 걸 수 있다, 못 건다. 왜? 아, 내 맘인데. 누가 뭐래. 그래요. 그게 내 맘대로. 수의계약 내 맘대로 가능하다예요. 됐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법원 경매는 큰일 나지. 그 다음 대금 납부 기한 및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에 있어서는 대금 납부 기간을 잡아주면 그 기간 내에 그죠? 일시불로 내는 거야? 쪼개내는 거야? 일시불로 내는 거요. 다만 저기요 이쪽은 비업무용 부동산은 뭐가 가능해? 예, 분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분양권 샀다 그래봐. 분양권. 그러면 계약금, 제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뭐 해가지고서 분납돼 안 돼? 그리고 일반 매매 시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따로 있을 수 있잖아는 거예요. 분납이라는 게 얼마든지 매매는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마치 뭐 취급하자? 매매와 같다. 이렇게 취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 사전 사용, 사전 점유 돼 안 돼? 택도 없어. 누군가 어때 그 집에? 살고 있어. 뭔 재주로 사전 점유를 해.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아까 여기요. 이거. 국민은행이 이거 사가지고 싹 어떻게 써? 정리하고 이 물건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은행은 어떻게 했겠어? 그 사람 인도명령 명도소송을 통해서 여기 사는 사람 어떻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공매를 들어와서 샀을 적에 여기 사는 사람 누가 알아서 내보내주면 돼.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있어? 비어있다는 것은 국민은행한테 이 물건을 사면서 반쯤 내고서 야, 나 좀 미리 들어가서 살게.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매매 시에 그거 돼 안 돼? 먼저 이제 하고 잔금은 조금 나중에 주고 그 전에 미리 가서 내가 수리 좀 하고 뭐 하고 해서 먼저 사전 점유하겠다. 인정해 주잖아. 그러니까 매매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이상 납부 시에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해요. 3분의 1 이상 납부 시에는 뭐가 돼? 사전 점유 되죠? 2분의 1 이상 납부 시에는 뭐도 돼? 소유권 이전도 가능해요. 그걸 왜 인정할까요? 그게 저것 때문이요. 여러분들 봐봐. 이 물건을 얼마에 샀냐면은 3억 3천에 샀어. 3억 3천에 샀는데 지금 이 사람이 분납해가지고 돈 지불했는데 지금 얼마가 나면 1억 3천이 남았거든? 근데 이 1억 3천은 가서 그런가. 야, 국민은행, 내가 저 1억 3천은 너한테 근저당 설정할게, 차라리. 너한테 전찰로 주는 것보다 내가 근저당 설정하는, 은행 입장에서 전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하는 게 좋아. 왜? 은행이 하는 일이 뭔데? 이자를 창출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근저당 설정하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1억 3천을 갖다가 근저당 설정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함과 동시에 뭐해?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같은 날에 같은 날 한꺼번에. 예,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반 이상 납부 시엔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해.
그 다음에 계약자 명의 변경. 여러분들 경매에서 대금 납부기일까지 돈 못 내면 딴 사람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살 거야. 돈 대신 내줄 거야.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않소. 매매는 되잖아. 그런 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지 않소.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저기도 계약자 명의 변경. 그래서 미등기 전매라고 가로 쳐놓고 얘기했네요. 가능하다. 그 다음, 명도 책임 진다, 안 진다?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야. 국민은행이 알아서 어떻게 해줬다? 싹 정리해줬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비업무용 부동산은 싸다, 비싸다? 예? 가격이 비싸. 경매보다 비싸요. 대신에 물건은 더럽다, 깨끗하다. 그래서 명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거래허가인데요. 토지거래허가는 지가상승 투기와 연결돼요. 뭐와 연결돼? 경매 나온 물건 오죽하면 나왔어. 그죠? 저거 비싸다, 경매 물건 싸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압류부동산 공매 역시 뭐랑 같아? 그래요. 공매에 탈을 쓴 경매래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요하지 않아. 그런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비싸, 싸?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물건일 적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3회 이상 유찰 시에는 가격이 비싸, 이제는 싸졌어. 그래서 그때는 안 받아도 된다야. 싸졌으니까. 그거요. 그 다음에 농지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언제나 받아야 돼. 왜? 농지는, 농지증의 의미는 뭐다? 농지는 농사꾼만 받아라. 여러분들 그래서 농지증 외우라고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예? 판교에서 경공매증 나오면 전화 주게. 그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그래요. 뭐요? 뭐요? 지금 할 것 없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판결문도 받고 교환 시에도 받고. 그래서 농지증은 언제나 받는다. 그래서 경매든 공매든 다. 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얘는 꼭 나와요. 지문 하나라도 나오는 게 얘예요. 토지거래허가 어떻게 해요? 예, X개수와 동그라미 개수가 같다 그랬어요. 그게 나누어지는 게 뭐야? 나누어지는 게 X개수와 동그라미 개수가 같은데 X와 동그라미가 나누어지는 게 토지거래허가예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돼요. 계약서 검인 같은 경우는 촉탁에 의한 등기다 보니까 검인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촉탁에 의하니까. 그러나 나머지들은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들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워낙 잘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저건 좀 따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경매와 공매를 비교한 건데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경매 공매는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뭐 이건 이거고, 이렇게 줄치면서 외워야 돼. 아니면은 경매 알고, 매매를 알면 풀어. 경매 알고 매매를 안다면 이건 푼다는 거요. 그래서 압류 부동산 공매는 마치 뭐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뭐처럼? 매매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행정 절차적 측면에서의 이런 것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거 틀린다, 이건 맞추는 거다. 이건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7월부터 뭐하고? 예,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실력을 다지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져요. 틀리지 않고 다 맞췄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했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토지거래허가 그 부분 할게요. 그런데 그걸까지요, 다음 주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저거 안 할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문제풀이 안 하고, 학계론. 안 하고, 다음 주에는 그거 끝난 다음에, 여기 이거 우리 천재의 문제풀이 다 끝내버릴 거예요. 네, 이거 끝내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4시까지, 4시 하면은 이제 다 도망갈 거고, 한 3시 한 50분? 뭐 그때까지 끝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때 다음 주에는 요거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5분 쉬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그거 계산 문제.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길길거리고 골골거리면서도 끝까지 앉아서 자리 지키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합격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여간에 고생한 것만큼 결과 다 얻을 겁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